자, 오늘 저희들이 4차 산업혁명 국가 전략의 전제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4차 산업혁명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문제를 보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현실과 가상을 연결하는 연결망이 끊겨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다리가 없죠. 또 하나 문제가 정부 조직이 서로 열린 협력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소위 일본 말로 나와바리, 사일로 현상을 가지고 닫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풀지 않고는 아무리 노력해도 4차 산업혁명 우리가 앞으로 갈 수 없다. 이런 두 가지 문제를 풀고 나면은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길이 열리고 여기서 저희들이 12대 전략을 뒤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4차 산업혁명 자체에 대한 정의를 들으면은 저희 케이슨이 정의하는 건 이렇습니다. 1, 2차 산업혁명이 만든 오프라인 세상과 3차 산업혁명이 만든 온라인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세상이 융합을 하는 혁명이다. 이게 4차 산업혁명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 융합에서 우버나 에어비앤비와 같은 갈등이 생기죠. 80조 기업 가치를 가진 우버가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보는 시각이 여기서 보느냐, 여기서 보느냐. 즉 이러한 갈등이 혼돈을 만들면서 이 혼돈 속에서 거대한 생명이 탄생하고 있죠. 거대한 생명의 이름이 바로 아이콘이 바로 글로벌 유니콘입니다. 전 세계에 놀라운 현상이 포춘 500 기업이 평균 20년 만에 1조 기업 가치를 넘겼는데 유니콘들은 4.4년 만에 넘기고 있습니다. 자, 이런 유니콘들의 등장 패턴을 보면은 뒤에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2010년까지는 1년에 1개 정도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얘들이 2011년도가 되니까 분기에 하나씩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2014년도 들으면서는 이것이 한 달에 하나씩 등장하기 시작해요. 작년에는 일주에 1개가 넘어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현상이죠. 자, 유니콘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현실과 가상을 연결합니다. 이런 유니콘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중국에도 우죽순 쏟아지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불과 2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과 중국을 4차 산업에서 비교해보면 전기차, 자율차, 드론, 웨어러블, 핀텍, 원격 의료, IoT, 인공지능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앞섰습니까? 중국이 앞섰습니까? 누가 앞섰죠? 중국이 앞섰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기술이 뒤떨어지느냐? 원래 기술을 우리가 앞섰습니다. 핀텍 6년 먼저 시작했고 원격 의료 15년 먼저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제도가 열의에 있는 거죠. 중국과 우리를 비교하면 제도와 기술의 문제입니다. 즉 핵심은 기술보다 국가 제도인데 우리가 이 티핑 포인트가 언제냐면은 2025년 이것이 대한민국이 초고령화 국가에 진입하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1차 티핑 포인트를 똑같이 2025년 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4차 산업혁명 국가 제도가 완비되면 도약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이후에 한국의 기회는 없을 것이다. 이 제도 정비의 기간이 10년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동안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느냐? 강 실장님 계십니다만은 이미 우리는 작년 10월에 이와 같이 잘 정비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규제 완화, 성과 중심 지원, 융합 플랫폼 시장 창출을 해서 여기서 시스템 에너지 소재 부품 산업을 키우겠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 대선 주자분들도 전부 다 4차 산업혁명 공약이 없으신 분들은 없으십니다. 다들 열심히 공약을 하고 계시죠. 각각 조금씩 다르지만은 내용 자체를 놓고 보면은 크게 차이가 없고 뭔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아직도 기술 중심의 정책을 내놓고 있고 현실과 가상의 융합이라는 개념이 미비해 보인다. 이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게 뭔가 닮아 있어요. 창조경제 정책하고도 비슷해 보이지 않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게 그냥 간판만 바꿔단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감입니다. 동감이세요? 예. 자, 그래서 그건 근본적인 사회 변화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사회 변화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가져왔던 추격 전략의 추격 사회에서는 1기술 1산업의 단순계의 산업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기술, 요소 기술을 잘 개발하면 산업을 만들 수 있고 반도체 기술로 반도체 산업을 만들고 그래서 기술이 제도보다 훨씬 중요한 산업 정책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탈추격 사회가 되면서 요소 기술과 산업 사이의 관계가 무지하게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이 산업과 산업, 기술과 기술의 융복합을 통해서 사회가 변화하는데 이 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로 제도의 문제죠. 따라서 이제는 기술보다 제도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다. 자, 4차 산업혁명. 어떤 분들은 사물 인터넷, 어떤 분들은 인공지능, 어떤 분은 증강 가상현실, 블록체인, 빅데이터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부 다 코끼리 다리 만지기 아니겠느냐.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지금 산업의 시각에서 보느냐, 요소 기술의 시각에서 보느냐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제 더 중요한 건 이들이 연결되는 연결망의 문제에서 봐야 된다. 이것이 바로 제도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제도의 시각, 이 사회 제도의 시각에서 문제를 보게 되면은 4차 산업혁명은 오프라인의 현실과 온라인의 가상이 기술이 중심이 아니라 사회 문제를 오프라인, 온라인이 융합해서 푸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O2O 관점의 건강관리, 에너지 보안, 재복구 이와 같은 사회 문제 해결형 접근이 주요 국가의 4차 산업혁명 전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는 해야 될 일이 규제와 표준을, 민간은 기술과 시장을 통해서 각각 자기의 역할을 하고 이걸 통해서 더 나은 세상이 가도록 이 중간에 혁신 생태계와 테스트 베드를 협력하는 이 구조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죠. 실제로 미국이 프레덴셜 이노베이션 팔로우 중심의 CPS 융합 프로젝트인 스마트 아메리카 챌린지, 미국의 대표적인 4차 산업혁명 프로젝트죠. 얘들이 어떻게 하는가 놓고 보면 얘들은 특정 기술, 특정 산업이 아니라 사회 문제, 집, 건물, 기후, 환경, 재복구, 교통, 건강관리 이와 같은 사회 문제를 현실과 가상을 연결하는 패브릭을 중심으로 연동하고 있는 게 스마트 아메리카 챌린지입니다. 즉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거죠. 이 대표적인 것이 로어 맨하튼 지역의 소음 대기 센서 네트워크,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의 에너지 효율을 실시간으로 보는 것, 그리고 세스2는 우리가 온오프라인, 현실과 가상이 융합된 재난 방제 시스템이죠. 세월호 문제 같은 문제, 또 경주 지진을 이렇게 풀면은 모든 문제가 더 확실하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사회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은 미국만이 아니고 독일의 하이텍 2020도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5대 문제, 기후, 에너지, 보건, 식량, 정보통신, 이동, 안전을 그 안에 10개의 사회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위해 가지고 현실과 가상을 융합한다. 이것이 하이텍 2020 프로젝트입니다. 즉 사회 문제를 어떤 제도를 가지고 풀고 거기에 기술이 수단으로 등장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일반적인 일이니까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현실과 가상의 융합으로 사람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실과 가상이 인간을 중심으로 융합을 하려면 1단계는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겠죠. 이 수집 단계가 원활해야 됩니다. 사물로부터 수집하고 생체로부터 수집하고 수집한 데이터가 클라우드의 빅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인공지능이 예측과 맞춤이라는 시간과 공간의 최적화를 통해서 현실을 최적화한다.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의 4단계 프로세스라고 저희 케이슨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더라도 사물 인터넷으로 보면은 코끼리 앞다리, 오른쪽 다리, 빅데이터는 머리, 인공지능은 허리축만 보게 되죠. 즉 특정 기술로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지 말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두 개의 세상이 융합한다. 클라우드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이 디지털화 기술과 아날로그화 기술로서 순환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 기술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인공지능과 12기술 모델이라고 만든 것이 현실 세상은 시간, 공간, 인간,
세 개의 요소가 있고 세 개의 요소를 데이터화시키면은 가상 세계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시간, 공간, 인간을 데이터화시키는 기술을 제가 6대 디지털화 기술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대 디지털화 기술을 통해서 우리는 빅데이터가 구축되면은 인공지능이 등장해서 예측과 맞춤의 가치를 만들죠. 아직까지 이 가치는 어디 있느냐? 요 동그라미 안에 있는 가상세계에 있습니다. 이것을 끄집어내야죠. 끄집어내는데 필요한 기술이 6대 아날로그화 기술, 서비스 디자인, 블록체인, 증강가상, 플랫폼, 게임화, 3D 프린팅. 이것이 케이슨이 제시하는 소위 4단계 융합 모델을 이 현실과 가상을 만드는 12기술 모델이고 아직까지 이 세상에 등장한 4차 산업혁명 기술 모델에서 최고의 모델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국가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놓고 보면은 지금 세상을 놓고 보면은 공공 데이터와 민간 데이터가 데이터 고속도로를 통해 가지고 클라우드에 올라가는데 지금 전 세계 트래픽의 80% 이상이 클라우드 트래픽입니다. 서버 기반의 트래픽이 아니고 클라우드의 트래픽이죠. 요 클라우드 트래픽이 많이 모이면 모을수록 인공지능은 더 많은 데이터를 먹고 똑똑해져 가지고 예측과 맞춤의 가치를 만들어서 현실을 최적화하게 됩니다. 한국은 어떤가 보겠습니다. 한국은 이 공공 데이터, 민간 데이터, 또 데이터 고속도로 세 가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클라우드 데이터는 불과 우리는 1%대에 불과합니다. 1.3%대가 한국의 클라우드 트래픽 수준입니다. 이것은 OECD 최저 수준입니다. 그냥 수준이 아니고 압도적 최저 수준입니다. 이거는 국가적 참사입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공공 데이터, 민간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블로킹되어 있습니다. 데이터가 블로킹되어 있고 데이터가 올라가는데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인공지능이 예측하고 맞춤할 데이터가 없습니다. 알파고가 다녀간 지 1년 3개월이 지났는데 대한민국 전역에서 인공지능 활용 사례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등장하느냐? 제가 기업인들한테 물어봅니다. 다들 얘기가 데이터가 없어요. 데이터가 있어야지 뭘 하죠. 데이터가 없다는 겁니다. 데이터가 없는데 인공지능에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있어도 굶어 죽죠.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빅데이터를 어떻게 클라우드에 만드느냐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데 우리는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3차 산업혁명은 서버 중심의 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버가 소프트웨어 산업을 가지고 갔는데 4차 산업혁명 클라우드 중심의 혁명입니다. 우리가 1, 2차 산업혁명을 따라잡은 시작점이 경부고속도로죠. 이 3차 산업혁명을 따라잡은 게 인터넷 코리아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터넷망을 깔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4차 산업혁명 들으면서 우리는 세계 최악의 데이터 규제와 최저의 클라우드 활용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는 완전히 뒤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책을 대선 주자가 발표하더라도 4차 산업혁명은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화에선 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클라우드 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의 관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프라는 딱 세 가지입니다. 공공 데이터, 개인 데이터, 클라우드 활성화. 그 세 가지 축을 우리가 풀어주면 되는 거죠. 즉, 이 전체를 위해서 이제 네거티브와 활용의 자유와 책임을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해외는 이 데이터 정책을 어떻게 쓰는가 보죠. 이 미국, 영국, EU 전부 다 보면 스마트 디스클로저, 마이 데이터 현장, 그리고 EU가 좀 보수적이었지만 EU도 내년 5월까지는 제너럴 데이터 프로텍션 레귤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획기적으로 문제를 개선을 합니다. 전부 다 정부는 뭐를 하느냐? 민간 클라우드를 공개하고 데이터를 공개하고 개인 데이터 통제권은 강화하고 규제는 개혁한다. 한마디로 공공 데이터는 공개하고 개인정보는 활용을 촉진하고 통제권을 부여한다. 이것이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주요 국가들의 정책들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게 4차 산업혁명이죠. 자, 그런데 우리 세계는 그런데 지금 한국은 공공데이터 문제를 보면은 한국은 공공데이터가 지금 영국은 94%의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3단계, 3등급 분류를 하는데 이 3등급의 94%가 원래 90% 공개 목표였는데 해보니까 94%가 됐죠. 한국은 10% 공개인데 그것도 중앙정부 안 돼요. 지방정부 안 돼요. 공공기관 꽤 민간 클라우드에 공개가 됩니다. 이 공개되는 절차도 이 3등급도 인증을 받아야 되죠. 이 과도한 구축 비용으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갈라파고스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민간 클라우드요. 자, 페이 애즈 유고 우리가 쓰는 만큼 쓰면 얼마나 재정적으로도 좋고 다 좋아요. 예, 우리 이찬호 차관보님 계십니다만은 우리가 너무 많은 비용을 투자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클라우드를 쓰는 것과 서버 쓰는 것은 5년 기준으로 5배 차이가 벌어진다는 게 일반적인 통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클라우드 발전법, 세계에서 유일한 우리 법을 보면은 20조, 3조에는 클라우드를 활용 촉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20조에 공공기관은 클라우드를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만자를 집어넣어서 해석해가지고 공공기관 이외에는 클라우드 해석 못 쓰는 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개방 안 되죠. 오히려 영국의 경우는 데이터를 개방하지 않을 경우, 클라우드를 미사용할 경우 소명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용해야 될 경우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클라우드 활용이 공개냐? 아니죠. 이 사업자, 클라우드 사업자가 제공하는 거는 가상의 장치를 대여하고 글로벌 서비스를 하는 것이고 그 위에 고객 데이터와 내 데이터는 전부 다 사용자가 통제를 합니다. 이 클라우드 활용이 데이터 공개가 아닌 것은 개인 금고가 아니고 은행에 금고에 갖다 놓은 게 은행 돈이 아닌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은행 금고는 제 겁니다. 그리고 개인 금고가 안전한 거예요? 은행 금고가 안전한 거예요? 어느 쪽이 안전하죠? 예? 은행 금고가 안전합니다. 실제로 이 개인 서버에 있던 한국 병원의 의무 기록들은 지금 메디컬 데이터들을 클라우드에 못 올리기 위해서 개인 병원에 있던 기록들은 해커들의 밥입니다. 그 순식간에 다 털립니다. 예, 들어가면 다 털려요. 예. 자, 그런데 보안 패치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은행 금고의 경우에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우에는 이것이 안전하게끔 관리가 실제 통계적으로 그러합니다. 자,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조정왕조 실력도 그 전란에서도 살아남은 이유가 뭐냐? 다 사고가 3개 다 타도 전주 사고가 남아가지고 분산 관리해서 우리 조선왕조 실력이 남아있죠. 우리 국가안전처 보세요. 경주재산 딱 나니까 국가안전처가 이렇게 마비가 돼버립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지진과 같은 국가재난 대비가 안 되는 거죠. 비슷한 지역에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플랜 B 부재. 이것이 원래 클라우드가 등장한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것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뭐냐? 국정원의 클라우드 규제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예. 이게 국정원과 감사원이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혁신을 가로막는 지금 양대 장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3등급 분류가 과도하게 보수되게 됩니다. 영국은 94% 개방되는데 왜 우리는 5%도 안 되느냐? 할 말이 없는 거죠. 우리가 영국보다 국가 보안 데이터가 그렇게 많을 리도 없고요. 다음에 미국 CIA도 쓰고 있는데 공무원의 인센티브가 부재합니다. 개방 안 하면 내가 혼날 일이 없는데 개방해서 그 데이터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혼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오류 유예 제도, 개방 실적 평가 이런 인센티브 제도들이 있어야 되겠죠. 여하튼 중요한 건 공공 데이터 개방을 안 하고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제가 우리가 민간 데이터 문제를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개인정보 규제 현황을 놓고 보면은 여기 호간 로벨 레포트를 보면 아시아에서 가장 강도 높은 규제가 대한민국, 중국보다 우리가 규제가 높죠. 지금 우리 숨막히는 개인정보 문제입니다. 개인정보의 데이터 수집은 수집 규제를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개인정보로 수집을 규제하고 활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모든 유통, 그 다음에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이 불확실하니까 안 합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형사처분이 과도하고 그리고 구조가 지금 4개의 법률 감독기관으로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 달라요. 그래서 개인정보 관련 규제가 정리돼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선진국에 가듯이 책임과 권한과 통제권 강화로 가야만 되는 거죠. 이 데이터 규제의 개선은 개인정보 정의 자체가 우리 일본 거 잘못 뺏겨온 건데 조합이란 것이 바라본다는 건데 우리는 결합으로 봅니다. 특정부 결합해서 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핸드폰 4자리 그거 수집한 거 우리 법 판례에서 그거 벌 받았습니다. 예. 단말기 인증문으로 벌 받았어요. 자, 이런 것들이 돼 있는 한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방송에서 3498 쓰시는 고객님, 이거 전부 다 개인정보 문제에 걸립니다. 명확한 개인정보가 정의되고 수집 규제를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재편돼야 되죠. 자, 개인정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현재는 모든 데이터의 익명화를 비식별화라는 이름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가이드라인은 현재 주주에도 가이드라인이 행정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법적인 유예가 안 됩니다. 판례로서 실제로 실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데이터 유통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권 강화, 개인이 통제권을 강화하고 활용에 대한 자유를 보이더라. 그리고 대신에 오남용, 의도적 오남용은 강력한 처벌을 하라. KTX 표를 안 사고 타도 좋지만은 걸리면 서른됩니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비식별화 데이터는 사후 통제, 옵트아웃으로 간다. 식별화 데이터는 옵트인, 비식별화는 옵트아웃으로 간다. 이 데이터 관련 규제를 보면은 방통위가 갖고 있는 위치법, 그다음 행정부의 개인정보보호법, 그다음 금융위의 신용정보보호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망법은 형별의 대상인데 개인정보보호법은 또 다투려고 똑같은 문제인데 이렇게 혼선화되어 있죠. 그 문제처럼.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2015년도에 우리 벤처기업인 출신의 강은희 의원이, 지금 여성 장관이죠, 법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통과 안 됐죠. 자, 이 문제 우리가 다시 한번 문제를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자정보위원장님께서 와 계십니다만은 이 전자정보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여러 부처를 공유 허브로 하는 조정 허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파편화되고 충돌되는 규제를 반드시 개선해야 되겠다. 이 문제를 이대로 두고는 앞으로 갈 수가 없죠. 그러면 이 조정허브, 전자정보위원회를 포함한 이 조정허브가 예산 및 인사권을 가지고 부처 전체의 인사와 공익협력을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안 위원장님 괜찮으십니까? 자, 옵트아웃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정의, 비식별화 가이드 개선, 그리고 개인정보 활용, 개인정보는 개인의 겁니다. 개인정보는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개인의 겁니다. 그 위치만 은행의 근거에 제 돈 넣어놨지만 그 돈은 제 돈이지 은행 돈은 아니에요. 그래서 클라우드에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 겁니다. 자꾸 그거를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미국 국방상도 거기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정원 등 국정기관, 공공기관의 부당 사용을 일괄백계 해야 되는 게, 이것 때문에 수많은 스마트 팩토리 업자들이, 우리 기업들이 데이터 올리는 거 겁내해요. 갖고 올렸다고 말이야. 저거 국정에서 다 갖고 와서 우리 문제를 다 보면 어떡하지?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 걸 겁내합니다. 이래서 스마트 팩토리가 제대로 돌아가진 않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개선하려면은 책임과 권한과 통제권, 이 문제가 결국 개인정보 규제의 핵심 방안입니다. 자, 클라우드 데이터 문제를 다시 보겠습니다. 데이터 고속도로 문제인데요. 지금 전 세계 클라우드 트래픽이 86.4%가 평균입니다. 2020년까지 92%로 예상을 하고 있고, 중남미도 29%, 전 세계 클라우드 성식도 25%인데 과연 IT 선진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자, 대한민국은 클라우드 IP 트래픽이 1.35%. 후진국 중에 후진국. 후진국 중에서도 후진국. 성숙도, 그러니까 18%는 나쁘진 않습니다. 거의 3.3%, 한심하죠. 무전력 기업 40%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PSA 이사님 얘기입니다. 우리는 규제가 세계 최하위권이다. 기술이 나쁜 건 아니에요. 기술 및 준비도는 탑3에 들어갑니다. 기술로서는 우리가 충분해요. 문제는 여기에 대한 규제가 최하위권이고 정부의 클라우드 활성화 노력이 뒤쳐져 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자, 그러면은 외국 사례들은 어떤가? 미국은 클라우드 투 트랙 전략으로 공개 데이터는 퍼블릭 데이터는 공개하고 보안 데이터는 프라이빗하게 가는데, 이 프라이빗한 미국 국방성 CIA도 민간 클라우드를 씁니다. 단 인바운드를 쓰죠. 갖고 와서 내부에 집어넣죠. 영국 공공 이 클라우드 스토어를 거치고 지금은 이제 클라우드 디지털 마켓플레이스로 이 클라우드 스토어 바뀌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영국도, 일본도 우리보다 훨씬 IT에서 뒤처져 있다고 그랬던 일본이 이제는 우리를 훨씬 앞서가고 있습니다. 플랫폼 정보를 표방하면서
클라우드 시장을 개방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또 정부 통합 전산망이 이것을 개방 안 하고 가지고 있죠. 그리고 정부가 영국은 시장을 형성해서 중복 지출을 없애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은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민간 중심의 클라우드 퍼스트인데 한국은 통합전산센터가 G클라우드를 전부 다 안으로 끌고 가가지고 있는 현상들이 정부가 시장에 진입해서 왜곡을 처리하고 광범위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정부,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통전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저희들이 보고서에다가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이 문제들은. 이유도 민간 클라우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민간의 공정한 경쟁을 해야 된다. 우리는 다양한 클라우드 규제를 하고 있죠. 설치 규제는 이거는 사실 법률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내규 가지고 규제를 하고 있고, 데이터 센터 불합리한 에너지 규제하고 있고, 클라우드 활용은 규제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클라우드 글로벌 표준에 있어서 우리는 암호화 표준을 다른 나라에서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요 알고리즘 자체는 국제 표준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나라 쓸 수가 없죠. 그래서 보안상의 이유로 우리는 클라우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죠. 우리 정부에 있는 분들은 두 개의 PC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 정부기관에 없어 보신 분들은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컴퓨터가 외부망에 연결된 인터넷망 PC가 하나 있고 내부망 PC가 있어요. 이 PC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소속된 아무도 없죠. 이 안에. 네. 그래서 이건 깡통 PC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피스 소프트웨어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서 작성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외부에서 데이터를 받으면 데이터 받은 걸 내부망으로 옮겨서 여기서 작업을 해가지고 다시 갖고 오는데 이 보안 USB 관리 통제 시스템을 거쳐야 되고, 이러니까 업무 효율성은 극도로 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이게 떨어져 있는 업무 효율성도 지금 더 문제가 되는 게 세종시하고 혁신도시로 이동되면서 실장님하고, 그래서 1급은 일주일에 하루 세종시에 계신 분이 1급이고 이틀 계신 분은 2급이고 사흘 계신 분은 3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1급 실장님들은 국회나 서울에 가 계시고 그 다음에 과장급 이하는 세종시에 있죠. 뭐 가지고 소통할 거예요? 소통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클라우드가 다 막혀 있습니다. 결국 뭘 쓰느냐? 카톡을 씁니다. 카톡은 가장 보안이 안 돼요. 그래서 안 위원장님한테 제가 조금 전에 들은 얘기인데, 우리는 100점 맞으려다가 0점 맞는다고 과도한 규제를 하니까 거기서부터 편법이 동원되면서 0점 수준의 데이터 규제를 하고 있죠. 실제로 보면 에스토니아는 엑스로드라는 여기서 어떻게 했느냐, 전체 우리가 데이터 센터는 공용 쓰고 그 위에서 퍼블릭과 프라이빗을 분리해서 쓰고 있죠. 자, 보면은 제가 잠깐 미국의 보안기관 국방성 CIA 이들도 데이터 보안을 위해서 클라우드를 사용을 합니다. 국방성 CIA. 한국에서 이제 조사를 한번 했죠.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이유가 정보 보안입니다. 클라우드 왜? 은행 금고가 안전하니까. 네. 클라우드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한 착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데이터 주권도 오해입니다. 클라우드를 쓰면 해외에 우리 데이터 주권을 넘기는 것이냐? 아닙니다. 클라우드 사업자는 ISO 7001, PCI DSS, 페드램프 수많은 규제를 통해 가지고 클라우드 데이터는 은행 금고의 내부를 은행이 못 들어보다 보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거는 클라우드 사업자가 절대 못 보게 돼 있죠. 이상은 그렇죠? 예. 그래서 큰일 나는 거죠. 예. 그래서 클라우드는 사용자의 데이터 통제권이 강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책임 공유 모델, 구글의 테이크아웃 서비스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가 데이터 주권을 넘겨준다는 건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개방은 프로야구, 용병, 또 스크린쿼터, 우리 소고기, 우리 수많은 개방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손해본 사례가 없습니다. 우리 IT 기술 가지고 우리는 개방을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자, 클라우드, 그래서 제가 제시하고 싶은 정책이 클라우드 50과 데이터 90 프로젝트입니다. 기본 내용은 이거죠. 클라우드 활용을 통해서 클라우드 규제를 혁파해가지고 글로벌 표준을 준수하고 논리적 맞물리를 해서 3년 이내에 클라우드 트래픽을 50%까지 끌어올리죠. 지금 1.8%, 3%를. 3년 이내에 공공 데이터를 90%까지 개방하죠. 그래서 공공이 우선적으로 클라우드 활용하고 규제는 줄이고 사후 책임을 갖고 글로벌 표준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 4가지 시범 프로젝트와 초기 인프라 지원을 하고,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는 여기에 데이터 보안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켜준다.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보안 기관들이 함부로 데이터를 민간인들 보지 못하게 한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공공으로 확산하는데 지방 정부의 공공 클라우드 센터, 미국과 같이 이것을 민간과 상호 보완적으로 하고, 스마트 시티, 요 2가지가 공공의 클라우드 확산 프로젝트. 또 4만 개 중소기업의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스마트 팩토리가 되면은 이걸로 클라우드는 뜨게 됩니다. 여기다가 교육이 지금 사이버 대학을 제외하고는 원격 클라우드에 못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AR, VR 활용해 교육을 광범위하게 열어주면 이걸로 민간 클라우드가 확산될 것이다. 요 4가지만 하더라도 한국의 클라우드는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는 규제와 보전, 민간은 기술과 시장, 둘이 합쳐서 창업 생태계와 테스트베드를 구축해서 더 나은 세상을 가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 될 것이다. 그러면 세계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한국은 지금 이 수준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클라우드 50%의 공공 데이터, 민간 데이터가 올라가는 고속도로가 뚫리는 이 구조. 이 구조가 되면은 뭐가 되느냐? 이 바로 액션 플랜 3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 딱 3가지입니다. 개인정보 혁신 프로젝트를 해서 개인정보 통제와 균형에 추구를 해라. 무한대 100점 맞으려면 빵점 맞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공데이터는 90% 개방하는 프로젝트를 해라. 그리고 클라우드 트래픽을 50%까지는 끌어올리는 프로젝트를 해라. 이걸 위한 4개의 플렉시 프로젝트를 정부 프로젝트를 끌고 가면은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에 낙오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걸 하면은 12의 전략이 4차 산업혁명으로 제시할 수 있는데, 성장과 분배, 이것이 선순환되고 교육과 제도가 에너지 기후 환경과 연결되고 디지털 거버넌스의 국가 안전망, 이것이 저희들이 제시한 12대 국가 전략입니다. 이걸 다시 풀어보면은 여기 12개 전략으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이 12개 전략에 걸쳐가지고 저희들이 이 국가의 4차 산업혁명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의 자세한 내용들은 보고서에 제가 심어놨고 오늘 발표해서는 내겠습니다. 자, 우리는 한 달 뒤에 일자리와 교육 문제를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